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에드윈 에드윈입니다. 요즘 인테리어 화이트우드 인테리어 정말 많이 보시잖아요. 하지만 화이트우드 인테리어를 우리 집에 적용하려고 하면 뭔가 과할 것 같고 굉장히 좀 어색할 것 같고 이런 느낌 많이들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는 그 흔한 화이트우드 인테리어인데 정말 공간 하나하나가 고급스럽게 나온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고객님의 니즈를 우리가 어떻게 반영했는지 오늘은 현관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공간은 현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듯이 인테리어에 있어서도 현관이 주는 인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저희가 이 현관에 사용한 이 바닥재를, 기존에는 이 공용부 공간과 현관 바닥이 명확한 구분이 있었다면 저희가 현관에 사용한 타일을 공용부 일부까지 가지고 가면서 현관을 좀 더 확장성 있고 넓어 보이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벽면에는 액자를 걸 수 있는 이런 갤러리 벽면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탕은 저희가 텍스처가 있는 도배로 마감을 하고 이렇게 이쁜 액자를 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현관문을 열고 바로 들어왔을 때 이 집의 전체적인 느낌을 바로 확실히 알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했습니다. 여기 놓여져 있는 이 액자도 저희 프로젝트에 매번 협찬을 해주시는 이 트리빌리지 제품인데요. 어떤 액자를 사야 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트리빌리지 꼭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 갤러리 벽면 아래에는 현관에서 중심이 될 수 있는 이 하부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 하부장은 단순히 수납장이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 우드 프레임의 엣지를 만들고 이 도어는 텍스처 있는 도어를 사용을 하면서 조금 더 입체감을 만들어서 수납장의 용도보다는 장식적인 느낌을 조금 더 가미해 보았는데요. 실제로 이 텍스처가 있는 이 도어는 이 엣지보다 안쪽으로 더 들어가 있어서 볼륨감을 더 만들어내면서 훨씬 더 고급스럽고 디테일한 디자인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이 하부장을 중심으로 좌측과 우측에는 우리가 많은 신발을 수납할 수 있는 이런 수납장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관에서 빼먹지 않고 정말 챙겨야 하는 요소가 있죠. 바로 은경인데요. 은경은 우리가 넓은 현관을 활용해서 두 군데로 나눠서 배치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거실에서 현관으로 나왔을 때 바로 마주할 수 있는 공간에 설치했는데요. 이 공간은 하부장에 위치해 있고 우리가 외출할 때 물건을 까먹지 않고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이런 리마인드 되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면서 간단한 옷매무새를 점검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현관문 옆쪽에는 우리가 외출할 때 신발을 다 신고 전신을 확인할 수 있는 전실 거울 용도로 만들었는데요. 이 전신 거울 용도 옆에는 간접 조명을 배치해서 은은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관에서 느껴지는 이런 디테일도 빼먹지 않고 좀 챙겨 보았는데요. 이렇게 리마인드가 되는 이 하부장 공간은 우리가 물건을 올려놔도 좀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게 이 도어를 상판보다 높이 올려서 좀 안정적인 형태로 저희가 디자인을 해보았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엣지 부분이 가려지면서 훨씬 더 깔끔하고 정돈된 현관을 연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관에서 느껴지는 전체적인 디자인의 요소를 마무리해주는 요소로서 중문을 간살 중문으로 설치했는데요. 이 집안에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우드톤의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소재로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손잡이의 형태는 손잡이가 따로 돌출되어 있지 않는 형태로 제작을 하면서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현관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중문을 열고 들어오면 바로 공용부 공간이 시작이 됩니다. 공용부 공간은 진입을 하자마자 현관에서 느꼈던 이런 분위기가 공용부에서 파노라마처럼 느껴질 수 있는 이런 레이아웃을 생각을 하면서 디자인을 잡아보았습니다. 먼저 TV벽에서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복도장에서도 이 집의 현관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이쁜 카페장이 먼저 이렇게 보일 수 있게끔 디자인을 해보았는데요. 먼저 우리가 복도에서 설치한 이 복도장에 대해서 한번 디테일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도장은 우리가 현관에서 사용했던 이런 볼륨감과 텍스처가 있는 도어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현관에서 느꼈던 분위기를 최대한 가지고 들어와 보았고, 하부장의 도어를 상판보다 높게 올리면서 엣지 부분을 최소화하고 좀 간결하고 정돈된 느낌의 복도장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상부장은 끝까지 채운 게 아니라 옆쪽에 좀 보이드 공간을 만들고 이렇게 귀여운 벽등을 설치해서 은은한 조명이 퍼질 수 있는 복도 공간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도장 공간은 우리가 현관에서 들어왔을 때 바로 시야가 그냥 한번 스치는 공간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집의 인상을 한 번 더 다져주는 느낌으로 저희가 디자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은 거실입니다. 저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이 거실이 이 사용한 우드 포인트들이 정말 잘 표현됐다라고 생각하는 공간 중에 하나인데요. TV 벽면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TV가 설치된 벽면은 우리가 반매립으로 시공을 했는데 벽 전체를 끄집어낸 게 아니라 TV를 거는 이 벽면이 액자처럼 보일 수 있게 디자인했습니다. 안쪽은 텍스처가 들어있는 도배지를 사용해서 조금 더 볼륨감과 디테일한 부분도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액자처럼 보이는 이 테두리 바깥쪽에는 간접 조명을 구성해서 은은하게 조명이 퍼질 수 있게 디자인했고, 그리고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는 이런 디테일들이 있는데 이런 우드 프레임과 이 도배지와 살짝 단차를 주고 안쪽에 또 매지를 만들어내면서 은은하게 보일 수 있는 이런 고급스러움도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TV가 설치되어 있는 이 벽면 옆쪽에는 우리가 이쁜 진열장을 구성을 했는데요. 이 진열장은 우드 포인트를 배경으로 하고 유리 선반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이쁜 오브제나 소품들을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선반으로 구성을 한 이유는 바로 이 우측에 터닝도어가 위치해 있었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이 TV 벽면 옆쪽으로 이 터닝도어가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었다면 굉장히 좀 지저분하고 어수선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구 도어를 설치하면서 튀어나온 벽 두께만큼 이렇게 이쁜 진열장을 구성을 해서 완성도 있는 거실 공간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실의 중심에는 이렇게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실링팬을 설치했습니다. 이 실링팬은 실링팬계의 에르메스라고도 불릴 만큼 아주 유명한 제품인데요. 에어라트론 제품입니다. 뭐 가격이 무려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아주 사악한 제품이긴 하지만 우리가 거실 공간과 집안에서 전체적으로 사용한 우드 포인트와 텍스처가 있는 도배지와 아주 잘 어울리는 제품이기 때문에 설치를 했는데요. 확실히 이 에어라트론의 묵직한 날개와 조형미가 이 공간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잡아줄 수 있는 요소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에어컨을 설치하면서 필수로 단내림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단내림에는 저희가 이번에 간접 조명을 넣지 않고 이렇게 라운드로 표현을 했습니다. 라운드로 표현한 이유는 우리가 엣지가 없어지면서 공간을 훨씬 더 안정감 있게 보여질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설치했는데요. 천정도 라운드로 했지만 이렇게 천정에서 만나는 이 끝 벽면까지 우리가 라운드로 표현하고 반대쪽 벽면도 라운드로 표현하면서 공간을 훨씬 더 포근하고 안정감 있게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거실 공간에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포인트는 바로 바닥에 사용한 마루인데요. 우리가 사용한 이 마루는 동아마루의 징그란데 스퀘어 제품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타일형 마루 정말 시공 많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드 포인트와 텍스처가 있는 이런 느낌에는 정사각형 형태의 타일형 마루가 가장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650에 650짜리 정사각형 마루를 시공을 하면서 정돈되고 깔끔한 분위기로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은 주방입니다. 우리가 인테리어를 할 때 이 주방 공간은 사용하는 마감재도 정말 이렇게 다양하고 이렇게 부피감이 큰 가전제품들도 있다 보니까 정말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공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에서 많이 사용한 무게감이 있는 우드톤들은 얼마나 어떻게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주방의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냉장고나 식기세척기처럼 부피가 큰 가전들은 각자만의 색깔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게 조화롭게 배치가 되지 않는다면 정말 어수선한 주방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냉장고나 식세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가전의 색깔은 깔끔함을 살리되 이렇게 우드가 주는 이런 묵직한 느낌을 최대한 유지를 하면서 주방 전체를 디자인을 잡아 보았습니다. 이렇게 냉장고장은 깔끔한 솔리드 패턴의 컬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우드 컬러와 자연스럽게 조화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러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냉장고장 키 큰 장 앞쪽에 이 카페장의 디자인을 좀 신경을 썼는데요. 이 냉장고장에서는 깔끔한 패턴을 우드가 감싸고 있는 형태로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카페장에서도 묵직한 우드의 패턴이 이렇게 깔끔한 카페장의 상판과 벽면을 감싸는 형태로 디자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현관에서 보여줬던 이런 엣지를 가리는 방식, 그리고 이렇게 도어의 높이를 올려서 좀 더 이 상판이 안정감 있게 보일 수 있는 이런 디자인으로 깔끔함과 안정감을 동시에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냉장고장과 잘 어우러질 수 있는 우리가 카페장을 구성을 하면서 상단에는 이렇게 무지주 선반을 설치를 했는데요. 무지주 선반 위에는 저희가 나그참파라는 회사에서 협찬을 받은 인센스와 인센스 홀더를 이렇게 DP를 해놓았습니다. 이 나그참파라는 회사는 인센스를 판매하는 회사인데 인센스가 굉장히 전냄새도 강하고 뭔가 이렇게 호불호가 있는 향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신제품인 퍼퓸 인센스가 출시가 되었다고 해요. 이 제품은 뭐 호텔 라운지에서 느낄 수 있는 호텔 라운지라는 제품의 이름이고요. 떨어지는 가루가 현저히 적다 보니 인테리어 끝나고 아니면 이렇게 습도가 강한 여름날 이렇게 인센스 하나씩 피워보는
해보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방 공간에서 또 중요하게 작용했던 이 디테일은 바로 이 뒤쪽에 있는 이 우드의 도어인데요. 사실 이 도어가 설치되는 이 뒤쪽에는 발코니로 나가는 터닝 도어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했던 이런 묵직한 우드톤과 이런 깔끔한 타일들과 이 터닝 도어가 같이 만났을 때는 지저분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가구 도어로 구성을 해서 깔끔한 인면으로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도어를 기점으로 이 우측에는 키 큰 장과 냉장고장은 우드 패턴, 그리고 이 반대쪽은 우리가 깔끔한 타일로 시공을 해보았습니다. 타일은 600에 1200짜리 타일을 시공했고 이 벽면부터 쭉 이어져서 주방에 미드웨이까지 같이 쭉 연결이 되는데요. 그리고 주방에서도 실용성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상부장과 하부장을 꽉꽉 다 채워드렸고, 그리고 고객님은 어린 자녀 2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아일랜드 쪽에 개수대를 설치해서 설거지를 하거나 다른 이런 업무를 볼 때도 거실에 있는 사람과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구조로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은 안방 공간입니다. 사실 안방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저는 이 안방 드레스룸으로 가는 이 아치형 도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아치형 도어는 공간 곳곳에서 사용한 우드 포인트를 활용해서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 형태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아치형 형태 안쪽으로 들어오면 고객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이 화장대 공간을 구성했는데, 이 화장대는 딱 고객님에 맞춘 니즈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한쪽에는 이런 오픈장 형태로 구성을 하면서 우리가 편하게 물건을 꺼내고 쓰고 할 수 있게끔 구성하고, 이쪽은 큰 거울 도어를 활용을 해보았는데요. 이 거울도 안쪽까지 우리가 이렇게 수납 공간으로 구성하면서 훨씬 더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판은 최대한 넓게 활용할 수 있게끔 이 상부장의 일부분을 띄어서 이 넓은 상판을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디자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은 안방 욕실 공간입니다. 우리가 안방 욕실 공간은 조금 특별하게 디자인을 해보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욕실 공간의 타일은 600에 600, 600에 1200 이런 포세린 타일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런 타일을 사용하는 이유는 벽면과 바닥에 같은 타일을 사용하면서 공간을 좀 넓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는 2가지의 다른 포세린 타일을 활용해서 파트를 2군데로 나눠 보았습니다. 샤워하는 공간은 트라버틴 계열의 약간 좀 공용부에서 느꼈던 이런 따뜻한 느낌을 표현했고, 세면대와 변기 공간이 있는 이쪽 공간은 깔끔한 타일을 사용을 하면서 군더더기 없는 욕실 공간을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용한 이유는 고객님께서는 이 샤워 공간에서 특별하게 원하셨던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샤워를 서서 하지만 고객님은 앉아서 하는 이런 좌식의 욕실 공간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전의 높이도 앉아서 사용했을 때 편한 높이로 구성을 하고, 이 아래쪽에는 젠다일을 구성을 해서 좀 아늑한 욕실 공간으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디테일이 있다면 이 젠다이 폭이 계속 튀어나오면 욕실 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에 젠다이를 좀 넓어 보이는 디자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샤워기가 설치되는 이 벽면을 벽면 끝까지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일부분만 가지고 오면서 이렇게 안쪽에 들어가 있는 형태로 디자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용한 이런 수전 제품류는 관리가 편한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들을 사용을 했고, 세면대와 변기도 모두 다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 활용했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프로젝트 어떻게 보셨나요? 영상으로 보면 정말 간단해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완성하기까지에 정말 수없이 많은 고민들을 해왔습니다. 어떤 구조를 선택해야 할지, 그리고 어떤 소재를 써야 할지, 그리고 하나하나 선택할 때마다 이게 정말 맞을까? 라는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또 묻고 또 묻고를 반복을 했었는데요. 인테리어는 결국 이런 수많은 고민 끝에 한 줄의 흐름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과정이 저는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고민했던 프로젝트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수 있어서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주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